바그리는 게리우스에 의해 포텐독이 돼서 골드팽에 소속돼 있다가 골드팽을 배신하고 포독넷으로 전향한 개인데, 바그리는 어렸을 때 포텐독이 돼서 반려견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많이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한 번 정도 인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게리우스에 의해서 그 기억은 왜곡됐고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갖도록 세뇌가 됐기 때문에 골드팽이 된 거겠죠. 근데 골드팽에 속해 있는 동안에도 바그리는 게리우스의 세뇌가 약해질 때마다,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예전 생각이 났을 것이고 계속 인간은 정말 우리의 적인가 라는 회의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골드팽을 탈출했을 것이고 포독넷 편이 된 건데, 좋은 경험을 했던 그 기억을 계속 잊지 못하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게 꼭 바그리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포독넷과 골드팽은 서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포독넷이었던 개가 골드팽이 될 수도 있고 골드팽이었던 개가 포독넷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쪽 다 포텐독이고 서로 같은 입장을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게리우스 같은 경우는 세뇌를 시켜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정신지배 능력이 있고, 반대로 하르먼거는 망각의 초능력이 있어서 상대의 기억을 지움으로써 일종의 그것도 정신지배를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진영에 있는 포텐독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은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 두 조직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을 갖는 캐릭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그리인 건데, 바그리가 유일하진 않아요. 지금 벌써 카이가 그랬고요. 카이는 원래 골드팽 소속이었죠. 카이라는 걔가 이미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그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포독넷이 골드팽과 달리 평화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는 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냥 포텐독의 정체가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히 살다 가기를 원하는 것이 포독넷을 이끌고 있는 하르먼거의 생각이기 때문에 바그리가 생각했던 포독넷과는 다르죠. 바그리는 인간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골드팽과 맞서고 있는 포독넷이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조직일 개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포독넷에 와보니 포독넷에 속해 있더라도 인간과 친하게 지내기는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대사가 있죠. 원석이네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이제 하르먼거가 원석이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걸 보고, 포독넷 오면 착한 인간이랑은 친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린 세상에 섞이지도 못하는 존재들인데. 뽀득이 걔는 이쁘게 생겨서 화장지 모델까지 했었는데, 근데 걔 반려인간은 비데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비데가 있잖아요, 엄청 비싼 거거든요. 마사지도 되고 음악도 나오는데. 나도 그거 사고 싶다. 그래서 도대체 뽀득이 반려인간은 누구라는 거야? 바그라, 제발 요점만 말해라. 요점만. 지금 뽀득이 얘기만 7시간째잖아. 그래서 요점은 바그리의 성격은 수다스럽고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산으로 가요. 처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를 자꾸 잊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를 않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삼천포로 빠지는 캐릭터인데, 그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바그리가 굉장히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정보가 많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해 보이는데 은근히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반려인간을 만나서 장밋빛 반려견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소망 하나로 골드팽을 탈출한 캐릭터입니다. 다른 포텐독들보다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꿈이 많고 활발하고 낙천적이고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그리가 투머치 토커인 이유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친절함에서 나온 거고요. 친절한데 좀 과도한 거죠. 그리고 뭐뭐대 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레이다의 말투였어요. 레이다도 약간 수다스러운 경향이 있어서 레이다는 지금 아닌가? 뭐 이러잖아요.
아닌가? 근데 원래 뭐뭐 했는데 아닌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바그리가 투머치 토커로 바뀌어가지고 바그리한테 그 대를 주게 된 건데 둘이 수다의 끼가 이렇게 맞아요. 레이라는 이제 잠을 안 자니까 정말 밤새도록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둘은. 간혹 이제 그런 흔적이 보이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응. 집에 이사할 때도 둘이 잘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바그리 삼촌포를 다 들어가면서 정리했다고요. 잠도 안 자고. 오, 수고했다. 주특기는 분신술인 바글바글인데요. 비글이 활동적인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뭔가 바글의 그 정신없는 수다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분신술 초능력을 주게 됐어요. 그리고 코메트리라는 능력이 있는데요. 사이코 배틀이 능력하고 비슷한 건데 개들의 똥꼬 냄새 혹은 똥 냄새를 맡아서 과거의 기억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거는 개들이 학문낭으로 서로의 정보를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생각을 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좀 소소한 능력인데 다른 이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성대모사 능력이 있어요. 바그리가 수다를 떨 때 성대모사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추가된 초능력이고요. 몇 마리까진 잘 모르겠는데 바그리 분신은 그다지 강한 편이 아니라서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펑펑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도 아마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그리의 이름은 원래 킁킁이였고 작품에 등장하는 킁킁이라는 엑스트라 개가 있는데 걔 이름이 바그리였어요. 근데 분신술 초능력과 바그리라는 이름이 더 어울려서 둘이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글바글 하면서 분신이 빠글빠글빠글빠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 바글바글 빠글빠글. 바그리는 그 댕댕 철견 견신 중에 댕댕을 먼저 디자인을 시작했고요. 비글 특유의 좀 단단한 느낌과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되게 또랑또랑한 이미지로 시작을 했고요. 바그리가 원래는 바그리가 아니고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킁킁이었기 때문에 그 킁킁의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봤었죠. 약간 좀 더 활발하고 개구장이스러운 느낌을 생각을 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눈도 좀 크고 입도 크고 그런 디자인을 했다가 바그리로 바뀌면서 좀 더 아담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변신을 시작을 했는데 바그리의 초능력 중에 사이코메트리, 코메트리 능력에 좀 집중을 했어요. 과거를 추적하는 능력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 약간 예언자 같은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신비스러운 느낌? 그래서 후드를 이제 깊게 눌러쓰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은둔자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바글바글한 분신 능력이 있으니까 좀 더 기동성이 좋고 가벼운 슈트를 생각을 했고요. 무술복처럼 보일 수 있는 토시, 발토시 같은 것처럼 그런 것도 이제 추가를 해봤고요. 네, 보라 색깔 구슬도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기가 나오는 그 구슬, 수정 구슬이 있어요. 그 전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넣었던 거고요. 그 옛날에 그 구슬치기용 납작한 구슬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양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바그리한테 그거를 갖다 넣어줬죠. 그거는 아까 제가 약간 무술복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스테레오 타입 중에 하나긴 한데 만두 머리를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두 머리를 좀 대신하는 느낌으로 붓을 크게 딱 양쪽에 딱 넣어줬죠. 철견을 이제 견신을 디자인하고 나서 이제 철견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거의 디자인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이 후드도 쓰고 있고요. 머리 이제 동그란 것도 달려있죠. 이게 단지 이제 구슬의 위치 정도만 좀 다른 정도라서 댕댕과 견신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바그리는 후드 벗으면 대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털은 있는데 기네스처럼 막 머리털이 풍성하다던가 게리우스처럼 막 풍성하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바그리는 이제 안에 벗으면은 구슬을 고정시켜주는 그 마그넷 같은 것만 장착을 하고 있고 머리카락이 아예 없어요. 머리카락 길게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보라색 구슬? 만두 머리처럼 이렇게 딱 달려있는 그 구슬.
그리고 이거는 좀 미약한 특징이긴 한데 바그리가 이제 군데군데 약간 이게 부채 모양 같은 그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머리에도 있고 목에도 있고 무릎에도 있어요. 어쨌든 딱딱한 이미지는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하셨죠. 바글이 귀가 이렇게 약간 단발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귀여운 거. 아, 맞아. 그 안에 이렇게 딱 착히 가라앉아 있거든요. 나 안 보여. 보질 않았어. 바그리는 변신이랑 철견 상태일 때는 후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후드로 살짝 눈을 덮어서 약간 시크해 보이게 그렇게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바그리가 이렇게 시크한 캐릭터는 아닌데 어쨌든 후드의 멋을 조금 살리고 싶었어요. 바그리는 좀 변신할 때 다리가 다른 포텐도 캐릭터들보다 개에 가까워요. 카이나 이런 애들은 거의 사람 발에 가까운데 얘는 발끝이 살짝 옆각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발이랑 다리 부분이. 그래서 다른 캐릭터보다 이 다리 모양을 좀 더 신경 써줘야 돼요. 그냥 진짜 사람같이 하면은 모양이 잘 안 나오고 다리 끝에를 좀 많이 신경 써줘야 됩니다. 진짜 분신을 불렀어요. 진짜로 똑같은 바그리 모델을 여러 개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갔어요. 몸이 커진 문기 뒤에서 점프를 해서 골드팽 애들 앞에 탁 착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히어로 랜딩 포즈도 취하거든요. 그 포즈를 좀 멋있게 잡으려고 엄청 낑낑댔던 기억은 있어요. 멋있게 잡고 싶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마음에 썩 들게 나오지는 않았었고, 저 다음에 또 이제 그런 히어로 랜딩 포즈를 취할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건 그거거든요. 이제 슈퍼저니가 공격하면 이제 슬로우 모션을 싹 피하고 팍 때리는 게 있었는데 더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애니메이션 얘기는 아닌데 포텐도 카드가 있잖아요. TCG 카드. 거기에 이제 바그리 카드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포즈 작업을 제가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바그리가 철견 상태일 때 달려가는 그런 포즈가 있었어요. 그거는 좀 나름 신경 써서 해가지고 그나마 좀 좋아하는 작업물? 바그리의 꿈은 원석이처럼 좋은 반려인간을 찾는 것입니다. 카이랑 원석이를 사이에 두고 약간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어요. 미묘하게. 그래서 바그리가 대놓고 원석이 무릎에 앉아있을 때도 있고, 얼마나 반려인간을 갖고 싶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에 좀 짠하기도 하죠. 어쨌든 카이랑 원석은 큰형이랑 동생의 느낌이 든다면 바글이랑 원석은 약간 또래 친구 같은 케미가 있어서 귀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원석이 왔구나. 바글아, 인간을 좋게 봐줘서 고맙고 꼭 반쪽을 찾길 바란다. 바그리가 장꿈도 많고 열정도 많은 친구인데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있으면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만 얘기해주기에는 이것도 얘기해 저것도 얘기해 다 얘기해. 근데 그 연출은 되게 귀엽긴 했어요. 그 성대모사 하는 거. 말이 있으니 다들 모이지. 할 말이 있으니 다들 모이지 라고 말했는데 아, 그 성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바그리가 성대모사를 하기는 하는데 되게 어설프잖아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그 톤을 따라하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귀엽고. 바그리가 강아지 상태일 때는 되게 귀엽거든요. 후드도 안 쓰고 있고 되게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철견으로 변신하면서부터 후드를 써서 이제 그 천진난만한 이미지를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철견이나 변신일 때도 후드 좀 벗고 다니면 좋겠다. 바그리의 목소리를 연기하신 김은하 성우님이 바그리 목소리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되게 약간 냉한 듯하면서도 귀엽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바그리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상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 성우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김은하 성우님의 역량으로 바그리 캐릭터가 더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Welcome to my home. 와줘서 고마워. 사실은 있잖아 나만이 외로워.